장두식 작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찾아서 이 이야기는 성진수의 신의 톡톡에서 발췌했습니다. 킴스 비디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영화가 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십 혹은 수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영화 중에 아주 일부만 본다. 채널을 돌리다가 혹은 또 우연히 극장에 들려 충동적으로 선택한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영화 보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보 수집과 판단의 과정을 거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영화, 주변 그 지인들이 재미있다고 추천한 영화,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처럼 선택받은 일부 영화만을 본다. 볼 것도 할 것도 많은 이 세상에서 검증된 영화를 보겠다는 결정은 아주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화에 관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영화를 보는가 보다 영화를 본다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들을 영화강 또는 시네펄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 미국의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시네필을 위한 천국이 있었다. 바로 비디오 대여점 킴스 비디오가 바로 그것이다. 킴스 비디오의 사장은 20대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 김용만이다. 미국인이 된 용만 킴이 돈을 벌기 위해 제일 처음 한 일은 그 세탁소였다. 그는 세탁소 한 기둥이에서 비디오 대여도 했는데 그것이 더 잘 되어 본격적으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기도 시작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 비디오 대여점을 시작하게 된 그 사연이 있습니다. 킴스 비디오는 영화 회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영화만을 다루는 여타 영화 비디오 대여점과는 달랐다. 이곳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영화들이 있었다. 영화 학교 학생들이 만든 단편 영화,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실험적인 또 영화, 미국의 극장에서는 개봉하지 않는 그 유럽과 여러 나라의 영화 등이 이곳 킴스 비디오를 채우고 있었다. 사장인 용만 킴은 유럽 영화제의 직원을 직접 파견해 새로운 영화를 또 찾았다. 미국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지 못한 영화는 직접 구해서 회원들에게 제공을 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불법 비디오 해적판이었다. 이곳에서 해적판 비디오를 다룬다는 것을 안 유럽의 영화사들이 미국 정부에 이렇게 또 신고를 했고 가게에 진열된 비디오와 DVD들이 압수되기도 했다. 그렇지만은 용만 킴은 영화 수집을 계속 이어갔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5만 5천 편의 영화 컬렉션이 만들어졌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킴스 비디오가 문을 닫고 그 많은 영화가 홀연 사라졌다. 어디로 간 것일까? 비디오 대여점 킴스 비디오의 그 회원이었던 영화 킴스 비디오 감독은 그 흔적을 추적하기도 시작한다. 사라진 것의 흔적을 찾아가는 감독의 행적을 담은 그 영화는 또 추억과 해상에 가는 영화일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또 생각한다. 어쩌면 킴스 비디오도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감독이 이탈리아의 살레미라라는 그 작은 도시로 날아가지 않았다면 말이다. 킴스 비디오의 흔적을 찾던 미국 감독이 그 카메라를 들고 먼 이탈리아까지 간 이유는 킴스 비디오의 영화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그 감독이 찾은 킴스 비디오의 영화들은 시칠리아 살레미의 그 한 창고에 버려지듯 또 방치되어 있었다.
감독이 그토록 찾던 킴스 비디오 영화들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영화 킴스 비디오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또 흘러간다. 그 영화들은 창고에서 나와 사람들을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1980년대를 해상하는 향수 영화에서 정치 스캔들과 대탈출의 긴장으로 가득 찬 K4 영화를 거쳐 흠한 드라마로 마무리되는 영화 킴스 비디오의 이야기를 또 따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것 실화야? 그렇다. 킴스 비디오의 이야기는 실화다. 영화 킴스 비디오는 다큐멘터리이니까 현실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만큼 믿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때로는 흥미롭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과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그 현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 영화 같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영화는 한 번도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 너머의 어떤 것을 보여준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카메라를 들고서 현실과 동행하는 영화 형식인 다큐멘터리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부시기도 한다. 우리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따르며 세상은 이러한 원리에 만들어져 간다는 그 편견 말이다.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세상은 종종 말도 안 되는 그 우연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흐지부지 멈춘 계획들과 알 수 없는 진실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용기들로 가득 차 있다. 바쁜 일상에서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현실의 진실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다큐멘터리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는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준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로 세상을 보고 영화로 생각하고 영화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1980년대 뉴욕이 비디오 대여점 킴스 비디오를 찾던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들여 그곳에 대한 영화 킴스 비디오를 만든 그리고 2023년 극장에서 그들이 찾아낸 진실을 마주하는 우리 그 감독의 말처럼 이들 모두에게 꿈과 영화와 인생은 경계가 없는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킴스 비디오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그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또 색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